오늘 하루 모두 몇 통의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퇴직 후 일상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만났던 후배들, 점심 식사를 함께했던 팀원들, 가끔은 저녁 회식을 즐겼던 동료들 모두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퇴직한 뒤 처음 몇 주는 여유로운 일상이 한가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유는 외로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스팸 문자나 설문조사 070 전화 말고는 좀처럼 휴대폰도 울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진동으로 해두어서 연락이 와도 못 받은 것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해 보지만 여전히 휴대폰은 아무 기별 없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의 연락이 기다려집니다. 전에 없는 고독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물론 회사 다녔을 때도 외로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느끼는 외로움은 그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 다녔을 때의 외로움이 잠깐이었다면 퇴직 후의 외로움은 끝을 모르는 도대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기나긴 외로움인 듯합니다. 그와 관련은 없는 걸까요? 쓸쓸하게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요사이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고독사. 고독사란 무엇일까요? 고독사란 혼자 살다가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고독사 문제를 가장 처음 겪은 나라는 일본입니다. 때문에 고독사란 말 역시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도시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지요. 저희 어렸을 적에 일제 샤프 가진 친구 있으면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때가 바로 일본의 고도성장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부모 곁을 떠나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일에만 집중하느라 주변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졌고 가족과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일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급기야 2010년대 초 일본에서는 연간 약 3만 건의 고독사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 사망자 수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현재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3,700명이 고독사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에 해당하며 21년에 3,400명, 22년에 3,600명보다 더욱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독사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은 전체 고독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산, 인천, 대구 등에서 고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총 8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입니다. 그중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와 대구를 1인 가구가 많은 도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를 연령대별로 좀 더 들어가 보면 40대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반면에 50대와 60대에는 혼자 사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독사 중 절반이 넘는 54%가 50대와 60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와 60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연령대는 퇴직 이후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사회와도 멀어져 외로움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각자의 바람과는 달리 사회의 벽이 높게만 느껴져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단절 및 그로 인한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수십 년 직장 생활을 하다 바깥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의 경우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사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로움은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고 여기에 소득은 끊겼지만 준비해 놓은 돈도 없고 혈혈단신 혼자서만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궁지에 몰리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현재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50대와 60대에게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퇴직 후에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친구분들도 별로 없으셔서 늘 혼자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급히 가보니 아버지가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셨더라고요.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들을 한꺼번에 드신 거였어요. 다행히 응급실로 옮겨 회복은 하셨지만 이후에도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사례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는 퇴직자의 아드님이 해주셨는데요. 아버지가 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시다 못해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고독사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고독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대와 60대의 외로움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고독사에는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앞날을 비관하게 되며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서서히 끊고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거주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게 되면 고독사의 위험이 한결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고독사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해서 스스로를 추스리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독사 문제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고독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영국 또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2018년에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외로움부라는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장을 외로움 장관으로 부르며 여러 가지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역할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거나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2018년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를 막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1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국가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나 은퇴 이후에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정신적으로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가장 큰 특징이 사망 후에도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임을 생각했을 때 주변과의 교류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독사 자체도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퇴직 또는 은퇴 후에 많은 5060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와 구조적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떠나신 분들이 그곳에서는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으시길 빌어봅니다.